저번 강의에서는 당좌자산 계정 과목들의 회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당좌자산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 대손회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0, 6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세요. 자, 먼저 대손. 우리가 일상에서는 조금 듣기 힘든 단어라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자로 풀어보면 빌릴 때, 그리고 덜손, 합쳐서 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자는 우리가 회계에서 내가 빌려줬을 때 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손은 한자를 풀어보면 덜다, 줄이다, 감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빌려줬는데 뭔가 덜어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대손회정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읽어보면 대손이란 회사가 받아야 할 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수취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거래처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과일 가게고 과일 가게가 카페에 이렇게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외상으로 판매해서 외상 매출금 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이 수취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 우리가 못 받게 됐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됐습니다라고 장부에 표시를,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회계, 개정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읽어보면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수취채권 중 돌려받지 못할 금액을 예상해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 개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말까지 이제 못 받은 돈들, 받을 돈들 있죠? 예를 들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또는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받아야 될 것들, 수취채권이잖아요. 여기에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장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손 상각비 읽어보면 매출 채권에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와 그리고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을 계산하여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핵심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고 뒤에서 실제로 회계 처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우리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인데 그거 말고 다른 채권들, 이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와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금액을 계산하여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 관련된 비용 계정 과목인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 즉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외의 계정 과목에 이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대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이제 금액을 뭔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면 감소시키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손회계에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손회계는 대손회계, 즉 못 받게 됐을 때,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직접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우리 과일 가게가 카페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돈 받을 채권이 생겼습니다. 자,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회계 처리를 하면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대변에 수익 발생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계속해서 회계 처리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분계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자산 위치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 파산, 더 이상 이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왜?
못 받게 되는 돈인데 장부에 계속 외상매출금이라고 쟤한테 받을 거 있다고 적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외상매출금 차변에 적어놓은 걸 대변에 적어서 외상매출금을 감소를 시켜주고, 이렇게 감소가 되면 재무상태표에 더 이상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게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외상매출금 받을 돈, 채권 더 이상 못 받게 돼서 손실이 났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10만 원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직접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 가서 회계 처리를 직접적으로 다 지워버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직접법으로 못 받게 됐을 때 가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똑같이 외상으로 판매하고 채권이 생기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적혀져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조금 달라요. 얘가 파산을 하기 전에, 즉 실제로 못 받게 되기 전에, 즉 대손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기말에 외상매출금 중에 1%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기말이에요, 기말.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1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1%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금액은 1,000원이 되겠죠. 자, 1,000원이 되는데 이 1%, 이때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 퍼센트를 우리는 대손 추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만 원 곱하기 1% 해서 나온 이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예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했으면 장부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가 실제로 못 받았을 때도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대변에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지워버렸던 이 앞전의 직전법에 비해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적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을 지우면 안 되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외상매출금을 마이너스 해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차감적 계정으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지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얘를 지금 1,000원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짝꿍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인데 이거 10만 원 중에 사실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1,000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99,000원이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따로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받을 게 10만 원 있는데 1,000원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99,000원, 10만 원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뺀 이 99,000원 금액을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부가액이 장부에 적힌 금액이 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 즉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적 계정이 있다면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 즉 회계에서 대손회계,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충당금 설정법이란 말 그대로 기말에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못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못 받게 됐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볼게요. 자, 이 회사가 동일하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1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못 받게 됐으니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적혀져 있던 걸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너 못 받을 줄 알고 내가 장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적어놨어 라고 했던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지금 대변에 얼마가 적혀 있었어요? 앞쪽 보면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1,000원을 다시 차변에 써서 얘를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상한 금액을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근데 10만 원을 다 못 받을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1,000원만 일단 먼저 꺼내 쓴 다음 나머지 부족한 금액, 즉 99,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회계 처리했던 그 비용 계정 과목,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이 전부 다 장부에서 사라지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서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손회계에서 미리 기말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상계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손충당금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말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 중 1%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 1%가 외상매출금 10만 원의 1%니까 항상 추산액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회계장부에 이미 이렇게 대손충당금이 3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랑 짝꿍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뭔가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서 3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추산한 게 1,000원 정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1,000원을 다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300원이 있으니까 700원만 추가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1% 곱해서 1,000원 계산했다고 1,000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나 700원만 더 추가로 하면 이게 1,000원으로 맞춰지겠네 하고 그 다음에 차변의 대손삼각비 7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700원 이렇게 추가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런 방식을 보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기말 채권 잔액, 여기선 10만 원이죠. 그리고 대손 추정률, 여기선 1%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즉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 300원을 뺀 700원만 추가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700원을 추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700원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플러스돼서 1,000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정률에 잔액을 곱한 금액이 딱 보고가 돼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10만 원의 1% 대손 추산액이 1,000원인데 외상매출금이 일단 10만 원에 1%면 1,000원이니까 이렇게 필요한데 장부에 보니까 이미 대손 충당금이 2,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 금액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많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필요한 금액만큼만 맞춰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우리 어디에 쌓이죠? 그죠?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쌓이는 자리가 대변이죠. 그럼 얘를 빼줄 거면 차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1,000원 이렇게 써서 대손충당금을 1,000원을 감소를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런 계정 과목을 써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이제 1,000원이 빠져서 대손충당금이 1,000원으로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충법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충법에 대한 개념인데 대손충당금을 기말에 추가로 설정을 해야 하는 금액은 자, 기말에 있는 채권들 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 아까는 1%였었죠. 곱하고 설정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고 하면 즉 기존에 내 장부에 쌓여져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지금 내가 대손 추산액이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이 필요한데 설정 전에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로 9,000원만큼을 더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대손 추산액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대손 충당금이 11,000원이 쌓여져 있어요. 11,000원이 장부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을 빼줘야 된다.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딱 필요한 만큼만 쌓아서 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대손충당금이 표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여기 차변에 자산이 적힌 곳 볼게요. 외상매출금, 다들어음, 미수금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이런 채권들 계정 과목들에 대손충당금이 각각의 짝꿍으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검색해보면 이름은 다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달라요.
다 각자 코드 번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는 108번,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번인 109번, 그리고 받으러움은 110번, 그리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번호는 101번, 이렇게 111번 이런 식으로 플러스 1번으로 코드 번호가 묶여 있고 따로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가 될 때 10만 외상매출금 받을 거 10만 원 있는데 못 받을 거 예상하는 거 대손충당금 금액 1,000원 있어. 그래서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9만 9천 원이야. 받으러움 잔액은 지금 5만 원 있는데 받으러움 중에서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500원 있어. 그래서 못 받을 거라고 우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49,500원이야. 이런 식으로 대손충당금 계정은 수취채권 계정 과목마다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중요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99,000원이라고 하셔야지 1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대손 회계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말에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할 때 보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충법에 대한 식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보시면 대손 추산액이 설정 전 대손 충당금보다 많을 때, 즉 내가 필요한 금액이 1,000원인데 설정돼 있는 금액이 뭐 0원이거나 500원이거나 1,000원보다 적을 때는 항상 차변의 대손 삼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외에 채권잔액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대손 삼각비가 나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대손 충당금을 빼줘야 된다고 했죠. 대손 충당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된다. 문제 풀어볼게요. 46번.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에만 한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뭘로? 보충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잔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 1번에 있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인 이유는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기말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자, 기말 채권잔액 100만 원, 여기에 대손 추정률 1%. 자, 그럼 얼마예요? 공투개 빼면 자, 요렇게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나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이 회계 처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손 기말 설정하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이거를 실제로 시험에서 회계 처리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확정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자, 대손이 확정됐다,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 이런 것들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손이 확정된 자산의 계정 과목 감소. 대변에 써서 뭐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어서 감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 오케이. 외상매출금은 지웠어. 그리고 내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있나? 이거를 봐주셔야 되죠. 왜냐면 걔를 차변에 써서 없애줘야 되니까. 우선 상계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대손이 확정된 계정 과목의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자, 우선 상계. 차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 먼저 적어주고 만약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자, 부족한 부분은 비용.
자, 부족한 부분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미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47번, 대의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자, 대의상사의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자, 대손 처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아, 더 이상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 이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지워줘야지.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의상사 거래처까지 써서 100만 원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오케이, 외상매출금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얼마가 있지? 하고 보니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일단 먼저 10,000원 이렇게 적어준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원밖에 없었죠.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예요? 99만 원. 이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우선 상계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다시 뭔가 회생을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돈을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회계에서 그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전기의 대손이 확정됐는데 이게 다시 회수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돈을 다시 번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손이 확정되어 회계 처리를 하였는데 현금 등으로 다시 회수되는 경우, 이 회수가 키워드예요. 회수. 그리고 이때는 돈 받았다고 아싸 수익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다시 대손 충당금을 보충을 해주는, 증가를 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은 거 있으면 차변에 현금 등으로 쓰시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줘야 된다. 회수라는 키워드 나오면. 자, 문제 볼게요. 48번,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대의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현금이 회수되었다. 자, 그럼 현금으로 들어왔으니 차변에 현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된다.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회수, 확정됐다, 회수됐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표시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 금액,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금액 뺀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 핵심 기출 문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대손상각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그리고 자, 요 말은 지금 옳은 건가요? 우리 대손상각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것들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 2번,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우리 대손충당금은 아까 어디에 표시됐었어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됐었죠?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건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틀렸어요. 3번,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대손회계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못 받게 돼서 미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즉, 자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안 줄 걸 설정을 하진 않겠죠? 받을 거에 대해서 못 받을 거를 예상해서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상매입금 같이 부채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맞죠? 대손충당금은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등의 채권 잔액에 대해서 차감적, 마이너스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5번,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어떤 것인가? 자, 받으러움, 그리고 미수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받으러움, 자산, 미수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 못 받을 거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외상매출금, 그리고 이런 계정 과목들 자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6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 대손 예상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해서 틀린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지금 보시면 내가 예상한 금액, 예를 들어 예상한 금액이 1,000원이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 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즉 내가 예상한 금액과 기존에 있는 충당금 잔액이 같으면 굳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말에 있는 채권들 잔액 2천만 원 곱하기 그리고 1%. 자, 1%, 2천만 원의 1%를 곱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는 1번. 답은 20만 원이 되겠죠. 자, 38번.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채권의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려운 문제 보면 기초 매출채권 50만 원, 기초의 매출채권의 잔액이 5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단기의 매출액이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부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겠죠. 그럼 여기까지, 자, 여기 문제까지는 우리가 이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잔액이 얼마예요? 2,0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2,050만 원이 될 건데 여기에서 단기 중에 회수한 매출채권, 회수했다는 건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감소를 했는데 250에서 150만 원이 감소되면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몇 프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자, 그럼 100만 원에 1%를 곱한 금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9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기말에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자,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 1,000만 원에다가 1%를 일단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1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적혀져 있다는 뜻이죠. 계상되어 있다는 뜻은 적혀져 있다는 뜻인데 그럼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계산했다고 10만 원을 다 이렇게 채우면 안 되고 5만 원을 뺀 금액, 즉 5만 원을 뺀 금액만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0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대손 삼각비, 단기의 대손 삼각비 뭘 구하라고 하는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손 삼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다. 그리고 10월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발생했다.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나와 있으니 매출 채권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일단 적어볼게요. 매출 채권 이렇게 감소시켜주고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야 하는데 잔액이 충분한지 보니 지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5만 원밖에 없죠. 그럼 일단 5만 원이라고 먼저 적어주고 자, 부족한 금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15만 원이죠. 15만 원만큼은 잔액이 부족했을 땐 뭐라고 처리한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삼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대손 삼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다? 15만 원. 그래서 답은 3번 15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당좌 자산의 대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봤는데요.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전산회계 2급 당좌자산 실무 핵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분계 문제를 풀 때는 손으로 풀고 입력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회사 코드 9010 천원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입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4월 1일 거래처 지난상사에 상품 1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상품을 매출했다, 판매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익 계정 과목 중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수익 발생은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1200만 원이죠. 그리고 대금을 자기압 수표로 받았을 때는 자기압 수표는 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정 과목도 현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자산 증가, 계정 과목은 현금, 금액은 자기압 수표 금액만큼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다는 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자산이 증가한 거죠.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그래서 거래처 지난상사 이렇게 입력해야지 하고 손으로 분계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날짜 먼저 4엔터 1엔터 4월 1일 이렇게 쳐주시고 대변부터 입력해볼게요. 4번 대변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1200만 원. 이 플러스 공을 3개를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숫자 키패드 플러스를 활용해 주세요. 차변의 현금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처까지 반드시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번 문제 완료됐습니다. 2번 4월 2일 바사컴퓨터의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자기압 수표 100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바사컴퓨터에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압 수표와 다른 회사한테 받은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거래인 거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갚아서 감소했으니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바사컴퓨터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에서 자기압 수표는 회계장부에 적을 때 현금이라고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감소했다라고 적어야 하지만 우리 회사 당좌수표가 아니라 다른 회사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준 상황인데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는 우리 회계장부에는 현금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압수표와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모두 현금이 감소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날짜 4월 2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적어주셔야 되겠죠. 바사컴퓨터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3일 불이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상품을 샀으니 상품이 증가했겠죠?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대금으로 당좌 수표, 우리 회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 감소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현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현금, 나머지 금액 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4월 3일 차변의 상품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금액은 60만 원 대변의 현금 4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4일 당사는 거래처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잔액은 200만 원이고 당좌 차월 한도는 500만 원이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상품을 매입한 거래죠. 그래서 상품이 증가, 차변의 상품 300만 원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 잔액은 200만 원밖에 없지만 300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해 준 거죠.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통장 잔고에 있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마이너스 나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 최대 한도로 가능하니 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구입한 물품의 대금이 300인데 잔액이 200이니 일단 200만 원만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작성해주는 계정 과목, 즉 당좌예금 감소로 대변에 적어주세요.
대변에 당좌예금, 잔액만큼, 최대 잔액만큼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족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당좌 차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차입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게요. 100만 원. 입력해보면 4월 4일 차변의 상품. 금액은 300만 원, 3++ 대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 그리고 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원래라고 하면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 생략하셔도 정답으로 처리되겠죠. 4월 5일 보관하고 있던 리부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0만 원을 당사 당좌 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예입하였다는 말은 넣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리부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 회계장부에는 현금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러면 현금을 당좌 예금에 입금을 한 상황이니 현금이 감소하고 당좌 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현금이 감소하면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4월 5일 차변의 당좌 예금 금액은 500만 원, 대변의 현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일 우리은행에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차하였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정기 예금에 가입한 상황인 거죠. 보통예금 계좌가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4월 6일 차변의 정기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4월 7일 대한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만기가 다 돼서 원금과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온 상황인 거죠. 정기예금을 해지했으니 정기예금이 감소됐겠네요. 자산 감소 대변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원금 금액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1,000만 원. 이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으니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수익 발생 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수익 자리는 대변이니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 원. 이 금액 모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증가, 보통예금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4월 7일 대변의 정기예금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8일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생활건강에 발행주식 100주를 한 주당 2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일시 소유, 단기적 운용 목적, 즉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즉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내가 산 주식의 총 금액, 즉 구입한 주식 수 곱하기 구입한 주식의 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2만 원이니 20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4월 8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월 9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생활건강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 4월 8일 문제와 4월 9일 문제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10,000원짜리를 사는데 택배비가 2,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회계장부에는 상품을 12,000원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단기매매증권을 10,000원짜리를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2,000원은 단기매매증권 12,000원이라고 포함시켜서 적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단기매매증권인지 그 외인지 구분하셔서 단기매매증권이면 지금처럼 주식 매매 수수료가 별도로 들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그리고 코드번호 주의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분기해보면 단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금액은 100주를 15,000원, 150만 원이죠.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으로 15,000원 이렇게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전부 이체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하면서 볼게요. 4월 9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15,0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해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동해의 주식 한 주당 취득원가는 10,000원이다. 한 주당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는데 판매하면서 2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간 상황이죠. 여기에서 취득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산을 취득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의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쓰고 나머지 자산들은 다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킨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취득이 아니라 처분이죠. 처분에서는 상품을 처분하느냐 상품 외의 것을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을 처분할 때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 과목을 별도로 써주시고 수수료가 들었다면 수수료 비용 등으로 써주시면 되고 상품이 아니라 상품 외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이익, 처분손실 여기에서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계정 과목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분계를 통해서 보면 일단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으니 단기매매증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부터 해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이 감소하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금액으로 적어줘야 되는 금액은 내가 취득한 금액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10,000원 곱하기 100주 100만 원 어치를 취득했었으니 100만 원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적어볼게요. 100만 원짜리를 주당 15,000원에 팔았으니 1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을 쓰려고 보니 여기에서 2만 원을 빼고 받은 거죠. 2만 원을 빼면 148만 원이 되겠네요. 2만 원을 수수료 비용 이렇게 따로 쓰면 안 되고 100만 원짜리를 148만 원에 팔았네. 그러면 48만 원을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대변 수익 자리에 48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써 주셔야 한다는 거죠. 수수료 비용을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쓰지 않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입력해 보면 4월 10일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1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48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48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1일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진주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진주의 주식 한 주당 취득원가는 9,000원이다. 위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죠. 바로 분개해 볼게요. 일단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 상황이니 단기매매 증권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금액은 취득한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한 주당 취득원가가 9,000원이고 1000주니 9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받은 것 우리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그리고 금액은 10,000원에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했으니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12만 원을 빼고 받은 거죠. 1,0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 98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900만 원짜리를 988만 원을 받고 처분을 한 거니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수익 자리에 88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분계 입력해 보면 4월 11일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9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988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88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2일 거래처 세은상사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다. 우리 회계에서는 대여해 주다. 대자가 들어가면 빌려준 거, 차입하다. 차자가 들어가면 빌린 거죠. 지금은 우리가 10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빌려준 돈, 나중에 받을 돈이 늘어났으니 대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여기 앞에 장기냐 단기냐의 기준은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면 단기, 결산일 기준 1년 이후면 장기였었죠. 10개월이니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세연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그램에 입력해 볼게요. 4월 10일 차변의 단기 대여금 거래처 세연상사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거래처 영재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자, 그러면 이번엔 빌려준 돈을 회수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을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자, 단기 대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변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영재상사 그리고 단기 대여금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니 이자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수익 자리 대변에 이자 수익 25만 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모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3일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영재상사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25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매출처 대의상사의 상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8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키워드 상품을 판매, 매출했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매출한 금액 1,000만 원. 그 다음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받고 외상으로도 받았는데 보통예금으로 받은 건 보통예금이 증가했다라고 차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보통예금 800만 원.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받기로 한 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대의상사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4월 14일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1,000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8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대의상사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거래처 대의상사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의 총 금액인 24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결제한 금액은 현금으로 10만 원, 외상으로 14만 원이니 차변에 현금 10만 원, 상품 판매하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써줘야 하니 거래처 대의상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분계 입력해보면 4월 15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4만 원, 차변에 현금은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대의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COP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 320만 원을 전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COP 상사한테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걸 보통예금으로 받은 상황인 거죠. 외상 매출금이 감소를 했으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COP 상사.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4월 16일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32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COP 상사 3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7일 거래처 감자마트로부터 외상 매출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현금을 받았으니 현금 증가 먼저 적어볼게요. 차변의 현금 받은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증가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겠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감자마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월 17일 차변의 현금 금액은 5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감자마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8일 대의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60만 원과 COP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5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외상 매출금을 대의상사 것과 COP 상사 것 두 개를 회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거래처를 별도로 써주셔야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의상사 건 60만 원 그리고 동일하게 외상 매출금 COP 상사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4월 18일에 입력해보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대의상사 대의상사는 6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COP상사는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상품 250만 원을 소리상점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 3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상품을 판매했으니 상품 매출 대변에 먼저 와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2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소리상점 금액은 250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송비가 들어간 것은 8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적어주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비용 발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비용이니 차변에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3만 원. 그리고 이 운반비는 별도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계는 입력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입력하면서 설명드릴게요. 4월 19일 자 입력을 차변 대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소리상점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250만 원 차변에 운반비는 800번대 운반비 금액은 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분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분계 따로 밑에 분계 따로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번호가 위에 있는 두 줄은 2번으로 묶여 있고 밑에 있는 두 줄은 3번으로 묶여 있죠. 별도의 분계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의 문제에서 주는 분계는 하나의 분계로 입력을 해야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를 하나로 입력해 주는 방법은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입력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방법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변경을 해야 한다면 위에 있는 번호 수정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앞에 있는 이 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위에 있는 번호와 동일하게 엔터 그리고 엔터 이렇게 2번으로 모두 바꿔주시면 하나의 분계로 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4월 20일 상품 300만 원을 소리상점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리고 당점부담 운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팔았으니 상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적어줄게요. 상품 매출 30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매출했으니 외상 매출금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소리상점 3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위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네요. 운반비라고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4월 20일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소리상점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 금액은 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할 때부터 하나의 분계로 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번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상품 판매 키워드가 있으니 우리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다 이렇게 먼저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상품 매출인데 이 상품 매출한 총 금액이 1,9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1,9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죠.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으니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해줘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를 찾아보면 거래처는 그린 위즈덤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네요. 입력해보면 4월 21일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1,9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린 위즈덤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대금 중 일부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판매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수익 발생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합계 금액은 1,650만 원
그리고 일부는 당좌 예금 계좌로 받았으니 당좌 예금이 증가. 차변에 당좌 예금. 당좌 예금으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니 여기에 있는 입금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 줘야 되겠네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가울상사. 입력해 보면 4월 22일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1,6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가울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3일 매출거래처 소리상점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현금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감소해줘야 되니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소리상점 이렇게 써줘야 하고 금액은 30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을 받았으니 차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현금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소리상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지난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을 35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받았다. 판매용 화장품은 회계장부에서 상품이죠, 상품. 그래서 상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써줘야 되겠네요. 대변에 상품 매출 350만 원. 그리고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4일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350만 원. 차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5번 지난 상사의 판매용 책상 300만 원을 매출하고 200만 원은 불이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먼저 판매용 책상은 회계에서 상품에 해당하죠. 상품을 매출하고 수익이 발생했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판매한 지난 상사의 어음을 받은 게 아니라 지난 상사가 가지고 있던 불이상사의 어음을 넘겨받은 거죠. 배서양도 받은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똑같이 차변에 받을 어음 증가를 시켜주고 거래처를 불이상사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잔액은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한 돈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지난 상사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거래처가 두 가지가 나오니 입력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 날짜 4월 25일,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불이상사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지난 상사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매출처 지난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5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5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이 외상 매출금을 어음과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줘야 되겠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지난 상사 이렇게 써주고 어음으로 받은 계정 과목은 자산 증가해줘야 되겠죠.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그리고 금액은 150만 원이죠. 나머지 5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4월 26일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지난 상사 15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지난 상사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자, 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상품 매출 먼저 대변에 써주겠습니다. 상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어음, 동점이라고 하는 건 나와 거래한 해당하는 동일한 지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 상사의 어음을 받았다는 거죠.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그리고 300만 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지난 상사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4월 27일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500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지난 상사 금액은 3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지난 상사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지난 상사의 상품을 3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약속 어음을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또한 당점 부담 운반비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먼저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상품 매출 350만 원.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받을 어음 지난 상사 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지난 상사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당점 부담 운반비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운반비인데요. 이 운반비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했으니 비용 8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자리 운반비, 차변에 운반비 15,000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1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4월 28일에 차변에 쭉 입력하고 대변에 쭉 입력할게요. 차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5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지난 상사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는 800번대 운반비 15,000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상품 200만 원을 지난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지난 상사 받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200만 원. 그리고 지난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죠.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지난 상사 200만 원. 그리고 판매하면서 발생한 운송비는 운반비라는 800번대 비용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운반비 5만 원.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4월 29일 마찬가지로 차변 쭉, 대변 쭉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200만 원.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금액은 5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거래처 지난 상사에서 받은 약속어음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확인하다. 자, 어음은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하는 증서죠. 그 날짜가 다 돼서 만기가 다 돼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로 돈이 입금된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추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받을 어음이 감소하고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이 증가했다 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음이 감소했으니 자산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100만 원.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월 30일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당좌 예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지난 상사에 대한 받을 어음 2,05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자, 이렇게 만기가 다 돼서 돈으로 바꿀 때 은행에서 수수료, 즉 추심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을 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추심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 800번대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받을 어음을 주고 돈을 받은 상황이니 받을 어음이 감소, 즉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2,050만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으니 보통예금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수수료, 우리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쓴다고 했죠? 수수료 비용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5월 1일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2,050만 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에 여기에 있는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일 지난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 2천만 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12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당좌 예입되었다. 자, 당좌 예입됐다는 말은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음을 만기가 다 돼서 주고 돈을 받은 상황이니 받을 어음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당좌 예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추심할 때 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쓴다. 기억해 주세요. 수수료 비용 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5월 2일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200만 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831번 수수료 비용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금액은 12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지난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추심은 만기가 다 돼서 은행에 돈을 밖으로 가져간 것이고 할인은 만기가 다 안 됐는데 은행에서 돈으로 교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할인하면서 발생한 할인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분개를 해보면 어음을 주고 돈을 받은 것이니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적어주시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15,000원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분개 입력해보면 5월 3일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33번 지난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다 돼서 은행에서 돈으로 교환한 것을 추심. 만기가 다 안 됐는데 돈으로 교환한 것을 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심할 때 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쓰면 되지만 할인할 때 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개해보면 어음을 주고 돈을 받은 것이니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15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분개를 입력해보면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금액은 200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15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 증가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네요. 34번 지난 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 어음 40만 원을 주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당좌에 예입하다. 관련 비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 위와 동일한 문제죠. 어음을 줬으니 어음이 감소, 받을 어음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40만 원.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돈을 넣었으니 차변에 당좌예금 증가, 당좌예금 그리고 할인할 때 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4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나머지 당좌예금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35번 지난 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불이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자, 상품을 샀죠. 사면서 우리 회사 어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불이상사 어음을 양도를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상품을 샀으니 차변에 상품 50만 원 그리고 우리 회사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 부채 증가로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 어음이 아니라 타인 발행 다른 회사 어음을 준 거니 다른 회사 어음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받을 어음 그걸로 다시 지급을 하게 된다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서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불이상사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분개해보면 차변에 상품 5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불이상사 5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6일 거래처 지난 상사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 우리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상품 매출 총 금액이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차변에 결제 현금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받을 어음 지난 상사 14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40만 원 차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받을 어음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지난 상사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판매 대금 중 2천만 원은 당좌수표, 2천만 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지난 상사의 어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품을 팔았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합계 금액 2,500만 원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좌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우리 회사에서는 현금이다. 그래서 현금 2천만 원 어음을 받은 건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지난 상사. 그래서 5월 7일 분개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500 차변에는 현금 금액은 2천만 원 나머지 차변에 받을 어음 지난 상사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을 소리상점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적을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으니 소모품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 소모품 B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구매했으니 차변에 소모품 자산 증가 20만 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 감소하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20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판매용 화장품 1,000만 원을 불이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판매용 화장품, 즉 상품을 구입한 거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돈이라고 하는 선급금 자산 개정 과목을 써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선급금은 반드시 개정 과목 거래처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불이상사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0번 재고 상품 부족으로 거래처 불이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상품 매입 대금 10%를 계약금으로 당좌예금 통장에서 불이상사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그럼 계약금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으니 당좌예금이 감소됐겠죠. 대변에 당좌예금 그리고 금액은 상품 금액의 10%, 즉 300만 원의 10%니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니 자산 개정 과목 선급금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월 10일 차변에 선급금 불이상사 3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불이상사에서 상품 150만 원을 매입하고 5월 9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을 실제로 매입을 했으니 차변에 상품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고 150만 원 실제로 5월 9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은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져 있으니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써서 계약이 성사됐을 때 선급금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불이상사 거래처까지 잘 적어주시고 3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 상품을 매입하고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은 외상 매입금 개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개정 과목이죠. 거래처도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5월 11일 입력해보면 차변의 상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선급금 불이상사 3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불이상사 거래처까지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불이상사에서 5월 8일 매입 계약한 상품을 인수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 900만 원을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단 인수운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인수운임의 뜻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받으면서 발생한 운반비를 뜻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나씩 해보면 계약금을 예전에 지급했을 때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놨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놓은 것을 대변에 선급금 써서 지워줘야 되겠죠.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대변에 선급금 감소 불이상사 금액은 100만 원 900만 원은 2개월 후에 주기로 했죠. 상품을 구입하고 2개월 후에 주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900만 원 불이상사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수운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을 구입했으니 상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상품의 가격은 계약금 100만 원과 잔금 900만 원 1000만 원이지만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돈, 즉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의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닌 1002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입력해보면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불이상사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불이상사 금액은 900만 원, 대변의 현금 2만 원, 그리고 차변의 상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3번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불이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통한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약금 형태로 지급을 한 거고 계약이 아직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불이상사 입력해보면 5월 13일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차변의 선급금, 불이상사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신규 채용한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견적서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할 컴퓨터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인데 유형자산 파트에서 배우실 거예요. 컴퓨터를 주문을 하고 실제로 구매를 한 건 아니죠. 주문하겠다고 하고 견적서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컴퓨터 주문 금액은 1,000만 원인데 10%만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죠. 계약금 100만 원. 차변에는 선급금. 선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바사컴퓨터죠. 바사컴퓨터.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5월 14일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차변의 선급금, 바사컴퓨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불이상사에서 매입 계약한 판매용 화장품을 인수받고 계약금 7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판매용 화장품을 받았으니 우리 회사에선 상품을 샀다. 차변의 상품 증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의 총 가격은 750만 원인 것을 거래 명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계약금 75만 원을 명세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장부에 차변에 써놓은 상태이겠죠. 그러면 이 선급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선급금, 불이상사 7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추가로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외상 매입금 나머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5월 15일 차변의 상품 750만 원, 대변의 선급금, 불이상사 금액은 75만 원, 나머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경북지방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영업사원을 출장 보내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역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정산하기로 하다. 출장을 위해 미리 지급한 돈은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현금을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의 언급이 없으면 거래처를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하면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5월 16일, 대변의 현금, 금액은 50만 원, 차변에는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7번 업무차 출장한 사원의 출장 여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15만 원에 대해 교통비 7만 5천 원, 숙박비 5만 원, 기타 재경비 4만 원으로 정산하고 출장비 초과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가 출장 여비로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써놨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대변의 가지급금 이라고 써줘야 하고, 이렇게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경비 등은 모두 묶어서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비용 자리에 여비교통비 금액 모두 더하면 16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출장 여비로 미리 지급했던 금액은 15만 원인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15,000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6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15만 원. 나머지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총무부 천영현 과장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가지급금을 지급했을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놨을 테니 대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서 정산을 해주고 50만 원, 그리고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 모두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금액의 합계는 49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만 원으로 반납을 했으니 회사 입장에선 현금이 만 원 증가했겠죠. 차변의 현금 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5월 18일 차변의 여비교통비.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49만 원, 차변의 현금, 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불이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이 발견됐을 때 차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놨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하니 지금은 대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불이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됐으니 외상대금을 지급했을 때는 외상매입금이 감소했다라고 장부에 적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몰라서 못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써주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불이상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누락 없이 회계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5월 19일 대변의 가지급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박종호 대리로부터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출장을 갔을 때 차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써놨을 테니 우리는 지금 대변의 가지급금이라고 써줘야 하고 여기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출장비에 3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35만 원이라고 가지급금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40만 원인데 여비교통비로 40만 원을 썼다는 뜻이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으로 40만 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감소됐겠죠.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5월 20일 차변의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40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금액은 35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비를 정산하였다. 제출한 여비정산서는 다음과 같고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미리 출장비로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회계 처리이니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써주시고 가지급금에 대한 금액은 지급액 20만 원 금액이 되겠죠? 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27만 원이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27만 원. 부족한 금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당좌 예금 7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5월 21일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27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당좌 예금 7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현금 출납장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5만 원 부족하다. 금액을 대입해보면 현금 출납장이라고 하는 현금 장부에 1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금고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5만 원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5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는 장부를 수정해서 실제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즉 장부를 10만 원이라고 있던 걸 5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5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즉 현금이 5만 원 감소돼야 하니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는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22일 날 입력을 해보면 대변의 현금 5만 원, 차변의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6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위와 동일한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입을 해보면 현금 출납장 잔액이 10만 원인데 실제로 현금이 4만 원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6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장부를 수정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장부를 6만 원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현금 6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 금액은 6만 원 대변의 현금 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실제가 장부보다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장부에 1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20
11만 원이 있는 상황인 거죠. 11만 원이 많다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장부를 수정해서 실제에 맞춰준다. 즉 11만 원을 현금을 증가시켜서 장부의 금액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11만 원 증가를 시켜서 장부와 실제를 같게 맞춰주고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니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네요. 분계를 입력해보면 차변의 현금 그리고 11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11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가온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가온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못 받으니 장부에서 해당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지우라는 뜻이죠.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대손 처리하다, 대손이 확정되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해당하는 자산, 즉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변의 외상매출금 가온상사 26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가 와야 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내가 지금 대손난 금액이 260인데 충당금 잔액은 300만 원 충분하게 있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이라고만 써서 260만 원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주시면 되겠네요. 분계로 입력할 때는 코드 번호를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가온상사 금액은 2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입력하실 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입력하셔야 하기 때문에 109번 코드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면 외상매출금의 짝꿍 코드인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번 109번인 점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 금액은 2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56번 진주상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단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5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손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금액은 진주상점 70만 원. 하지만 대손난 금액이 7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52만 5천 원밖에 없을 때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먼저 대손 충당금 52만 5천 원으로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금액,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서 한 번 더 볼게요. 5월 26일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진주상점 7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니 109번이죠. 109번 숫자로 바로 입력할게요. 금액은 52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17만 5천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 확정났을 때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지니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57번 전기에 대손 처리한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0만 원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이렇게 대손 처리가 됐는데 다시 돈이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돈 들어온 거 먼저 적어볼게요. 당좌예금에 들어왔으니 차변에 당좌예금 10만 원 돈이 들어왔다고 수익계정 과목이 아니라 대손 처리됐다 회수된 금액은 대손 충당금을 다시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증가시켜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5월 27일 차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1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여기서 대손 충당금은 대손 처리한 채권이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번 대손 처리가 됐다가 회수됐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입력하실 때 대손 충당금 코드 외상매출금으로 잘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5월 28일 입력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